그리고 김원수 씨의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억제됐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영화 등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건을 항상 보면서 서혜순 씨가 언젠가는 말한 대로 역공을 취하겠다는 예상했습니다만 결국 역공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공식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고 혐의와 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김광복 씨 또 이 기자, 이상호 씨한테 이상호 씨 또 이상호 씨가 속해 있는 고발 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형사 고발을 먼저 해서 형사 고발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경우에 이제 그 형사적 판결을 근거로 해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민사 소송과 관련돼서는 그 일정한 위자료 기준표에 맞춰서 이 이상호 기자에게는 3억 원, 형에게는 2억 원, 고발 뉴스에는 1억 원, 도합 6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소송 과정 중에서 이것이 그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격적인 제2라운드 서혜순 씨와 이상호 기자의 법정 분쟁이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상호 기자는 취재 사실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여기에도 좀 자신의 취재에도 좀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같은 입장을 이제 견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자의 만약에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익성이죠. 공익을 위해서 또는 나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보도를 했고 영화를 만들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무고죄의 혐의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그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고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 비껴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적인 그 취재를 하겠다. 또 진실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명예훼손도 사실 그 비슷한 그 논리입니다. 즉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허위 또는 이제 진실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그 위법성이 그 조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법적 소송의 그 쟁점도 또 형사적 최종 판결의 쟁점도 공익성이 그 있느냐의 여부, 정말 진실로 알고서 했는가의 여부 이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요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교수님 보실 때는 둘 간의 싸움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 실린다고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찰의 그 1차 조사에 그 근거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 이제 파악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6.2 치사는 그 시점부터 역으로 이제 쭉 추적을 했습니다. 당일날 그 응급 조치에서부터 그 직전에 이르기까지 기말고사 또 그 직전에 30km 이상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 보통 엄마로서의 성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6.2 치사 그 부분 자체는 사실상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그 소송 사기라든가 이런 것과 그 관련돼서 혹시 그 이상호 씨와 또 김광복 씨가 다른 무슨 녹취 증거가 과연 또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가 이상호 씨도 그 경찰 조사를 받기 전후로 해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고 이것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열어봤더니 그것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그 봐서는 큰 흐름에서는 그 사실상 그 서혜순 씨가 사실은 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이상호 씨의 그 주장 같은 것이 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소명감으로 이것을 계속 파헤치려고 한 것이지 이 허위 사실을 내가 알면서 일부러 징계를 받으려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은 이제 없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이제 그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유명 레게 음악 밴드의 멤버인 라국산 씨가 그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인데 연기가 안 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그게 수증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자담배도 담배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게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담배라든가 전자담배라든가 담배죠. 그래서 그것을 흡입하는 경우를 우리가 흡연으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흡연을 한 사실은 이제 분명하다. 다만 지금 이제 라구산 씨의 그 일정한 그 변명 내지 그 방어는 나는 이 전자담배가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마셔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흡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최근에 비행기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소란이라든가 난동 같은 걸 그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의 개정이 상당히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죠. 예. 지금에 있는 그 항공보안법의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의 규정 자체를 높여야 된다,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항공보안법에서 이제 주어진 여러 개정이 됐죠? 그렇죠, 뭐 담배를 핀다든가 예. 또 항공 승무원의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거부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처벌 조항이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항공보안법이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된 날짜가 3월 22일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라구산 씨가 흡연을 한 날짜는 6월 22일이죠. 그러면 개정된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처음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제 의견서에 이것을 오타인 것인지 예. 2월 22일로 작성했습니다. 2월 달로. 전에 개정 것으로 전으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검찰이 한번 걸렀어야 되는데 예. 검찰도 이것을 거르지 못하고 그랬네요. 공소장에 역시 그대로 이제 그 2월 달로 기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최종 이 판결의 벌금 내용이 100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뭐 시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한번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이것이 일단은 이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은 이제 이거 적극적으로 바꿀 예를 들어서 되는 100만 의무가 있는 원인데 거죠. 뭐 200이었다면 이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 하나의 그 방법은 이것이 뭐 1심 판결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항소를 할 수가 있겠죠,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 그걸로 항소를 항소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인이 비난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경찰 불복이라든가 검찰도 노력한 된 부분이 있는 거,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적 기관의 잘못된 그 행태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100만 원의 그 범위 자체가 네. 1,000만 원 이하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제대로 6월 22일로 기재를 했어도 판사가 또 100만 원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1,000만 원 이하니까, 이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 뭐 측정이 된다라면 예. 그 벌금이 뭐 그 안에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거나 할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그것이 있겠군요. 뭐 굳이 과연 이제 그럴 이유가 이제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결국 이제 국가 수사기관 그 그래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과연 그때 정말 의미가 무엇이는가 정말 만약에 억울하다고 한다면 예. 뭐 항소를 한번 시도를 해봄직함도 법에 그래요. 뭐 반하는 것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사고가 좀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심 산책로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게 7살 아이가 또 물리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근데 또 문제는 이 개 주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각심이라든가 예. 그 에티켓, 저기 말해서 펫과 에티켓을 합성을 해서 견주의 그 사회적 매너 같은 거 관리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뭐 각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현장에서는 계속 나에게는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뭐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7살 아이가 진행하는데 그 19살 그 견주가 이번에도 다행히 좀 커다란 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 푸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입건이 그 되었죠. 그러니까 그 과실치상의 그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과라든가 또는 뭐 용서를 빈다든가 뭐 합의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반려견과 또 그 반려견 견주의 사회적 매너는 아직 그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물론 뭐 그런 아쉬움이 분도 있는 더 거죠.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번 사건은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발달된 것 같고 반려동물이 그 늘면서 맹견 이렇게 물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키우는 그 견주 입장에서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인식 자체가 우리 개는 안 문다. 이제 우리 개는 언제든지 물 수 있다라고 그게 하는 유행어가 마음을 되기도 했었죠. 예, 가져갔고 항상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사육에 있어서도 양식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반려견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있고 예. 아하. 공격성 자체가 상당 부분 있겠죠.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정 공간을 그 확보해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뭐 공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 또 만들어 생겨야지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그 매너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이 관계 그 공무원들이 좀 예. 단속 같은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줄이 없는 상태의 현장에서 과태료를 뭐 부과한다든가 또는 뭐 계도 조치를 통해 갖고 목줄을 안 한 거에서 있어서도 지금보다 현재는 그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에 그 불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향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도 지금 그 동물보호법이 너무 동물만 보호하지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사항이라든가 그 불이익에 대한 것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예. 이 반려견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조금은 더 참고를 하고 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에 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반려견과 그 맹견의 그 분류 자체를 상당히 세세하게 그 하는 거 있는 거죠. 우리는 맹견 뭐 5종 정도 되어 있지만 예. 뭐 최근에 발생했던 뭐 진돗개가 70대 그 노인을 뭐 이렇게 물어서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그러면 예. 진돗개는 거기 안에 맹견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예. 법적으로 보게 되면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견의 그 분류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개에 대한 그 식견에 있는 그 면허 제도를 뭐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 필요하고요. 혹시 그 만에 하나 뭐 사고가 있을 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맹견 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 같은 것도 확충을 한다든가 결국은 이제 법 제도를 조금 더 그 촘촘하게 그 만들어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늘 즐길 수 있는 패티켓의 확립 이것이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